예,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조금 전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해상 경계선을 넘어서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또 평양 영화방송음악단에서 가수 활동을 했고 현재는 파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신 명성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경봉 92호가 새벽에 원산항을 출발해서 원래 5시쯤 도착한다고 했는데 4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예정보다 조금 이제 일찍 도착을 했는데 묵호항에 도착한 거죠. 묵호항은 그렇죠. 뭐 동해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동해항, 묵호항. 예, 묵호, 동해, 뭐 묶어가지고 묵호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육해공 네. 모든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뭐 육지로 남북한이 연결되는 곳은 세 군데잖아요. 예. 서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이 있고 동해선이 있는데 판문점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용은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대부분 서해선으로 내려오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이주태 협력국장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점검단 12명이 북한에 올라가지고 금강산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마비행장, 원산비행장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해선으로 갔다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단들이 사실상 그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원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길이 열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술단들 나머지 인원들이 묵호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하늘, 바다, 땅 모두가 지금 현재는 열렸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오늘 그 예술단 140여 명을 비롯해서 이제 관계자들까지 해서 같이 만경봉호를 타고 왔는데 이 평양에서 출발해서 예, 들어온 기차로 거죠? 출발해서 예, 예. 원산 강원도까지 가서 묵호항에서 예. 만경봉 92호를 타고 지금 강릉에 지금 예, 도착한 평양, 거. 예,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이제 6시간 가까이 네. 열차편으로 이동을 했고 네. 또 원산에서 이제 묵호항으로 들어오는데 또 12시간 가까이 배를 탔는데 오늘 파도도 좀 제법 높아서 상당히 그 고생 좀 했을 예, 거라는 그렇죠. 얘기가 날씨도 들려요. 예. 많이 추운데다가 그 좀 백길로 이렇게 애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이 그 오는 길에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공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내일 모레인데요. 아무래도 모레인데 좀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또 가고 예. 또 배 안에서 거의 한 12시간 그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편을 통해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에는 많이 좀 소모가 되죠. 한국 예. 사람들은 배를 이제 탈 기회가 많잖아요. 저희들은 뭐 여기서 여기 뭐 이제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 뭐 귀 밑에 같은 뭐 이렇게 그렇죠. 붙이고 멀미약 네. 같은 거 붙이고 해서 조금 뭐 방지는 예.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고생할 것 이제 같은데요. 북한의 이제 예술단들이 배 탈 기회가 뭐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평양에서 우리 개성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이제 도라 CIQ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기차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예. 뭐 본인들이 이제 그걸 원했는데 사실은 이제 날씨가 또 안 도와줬죠. 그러다 예. 보니까 너울성 파도는 아주 파고는 심하고 그래서 아마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꽤나 고생 좀 하고 멀미나 좀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고생 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만경봉 92호가 접안한 이제 묵호항, 묵호항, 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 이제 그 묵호항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 동해산 쪽에 뭐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관리 예.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항구는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예. 있는데 가장 이제 뭐 괜찮은 곳이 바로 묵호항이고 이곳에서 속초항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속창도 속창 있죠. 안 하고 묵호항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 속초에서 이제 평창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묵호에서 평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이제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묵호에서 이제 평창으로 이동하면 조금만 이동하면 일단은 아마 동해로 가죠. 그렇죠. 모레는 동해로 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묵호 동해 같이 묶어가지고 묵호항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한 동해가 20분 정도 가깝군요. 되고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속초는 제법 밑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그 시간상에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만경봉 92호가 접안한 묵호항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드론이나 헬기나 이게 이제 만경봉 후로 계속 이제 떠다니고 그러면 안전 때문입니다. 네, 안전 때문이죠. 그래서 예. 이제 거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곳에 대해서 이제 안전지대를 설치를 한 거죠. 예. 잘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묵호항에 도착한 만경봉 92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조용했던 항구에 많은 인파들이 오늘 모였어요. 취재진도 몰리고 또 보수 단체들 반대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이 예술단원들 이제 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텐데요. 네. 뭐 반대하는 시위 이렇게 모습 같은 거 보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예술단 단원들에게는 뭐 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술단 단원들 언패에다가 그렇게 막 시위하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예. 좀 이왕 그들도 지금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면은 그들도 또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한국인들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이 항상 간직되어 있을 거고 예. 항상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이 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우리 국민이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의 이제 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예, 뭐 보셔야 될 것 시위하는 같고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예.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 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명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일단 그 만경봉 92호 국내 입항은 524 조치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뭐 예외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예외로 하기로 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이 예. 2010년도 3월달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난 뒤에 524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 524 조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선박에 우리 한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킨 거고요. 한국 영해 내로 들어와가지고 운항하는 거. 옛날 같으면은 이제 북한 배가 제주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를 지나가지고 움직이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죠.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는 잠시 이 부분은 이제 유예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원칙은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일부에서는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음식 전기, 뭐 식자재라든지 또 거기 뭐 난방용으로 쓰려면 이제 유류도 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가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이제 번복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섣부르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정한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만경봉 92호가 여기 묵호항에 며칠 머무를지 요건 이제 또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북한에서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쓸 거 다 그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게 북한에서 아무 뭐 이거 해달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식자재 문제라든지 뭐 또는 뭐 전기 문제는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통일부에서 다시 정정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안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만경봉호는 그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끝내고 이제 서울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로 이동하면 묵호항에서 이제 북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 그렇게 가야죠. 예. 원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삼지연 관현악단 전체가 예. 다 이리로 와서 서울로 오게 되면 11일 날 공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강릉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아마 서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워크힐 호텔에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숙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서해선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 도라 IQ를 통해 가지고 CIQ를 통해서 육로로 개성으로 올라갑니까? 해서 육로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북한하고 아직까지 접촉이 된 게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모르죠. 또 북한에서는 만경봉호를 계속 대기하면서 11일 날 공연 끝나고 다시 12일 날 아침에 다시 이게 우리 예술단. KTX를 타고 예. 그쪽으로 가서 묵호항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릴 수는 있는데요. 예. 이것은 조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경봉호 혹시 뭐 타보셨습니까? 타보진 못하고 북한에 있을 때- 원산에 한번 내려갔을 때 예. 그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 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초지종 이런 여러 말들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예. 하는데 북한에서 그 만경봉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북한 원래 70년대에 예. 그 일본에 있는 해외 교포들을 그 배를 통해서 북송을 했어요. 근데 김일성의 80도를 맞으면서 그 배를 다시 개조를 해서 92년도가 김일성의 생일 그러니까 80돌이 되는 예, 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를 만경봉 92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 이후에는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그 사요 저청년? 예, 저청년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이제 북한에 왔다 갔다 이제 공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때 그 배를 이용하고 그 이외에는 무역 거래를 많이 하고 수출 수입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제 북한을 평양을 출발할 때 예술단 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네. 직접 그 전송하는 그 영내까지 이제 네. 들어와서 전송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체육이나 문화나 이제 나라의 그 중대사를 안고 이제 해외에 파견을 나가면은 예. 뭐 선동부 부부장이라든지 체육부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고위급 엘리트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 발해주는 그런 관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도 그런 관례를 따라서 뭐 이런 예술단 그 음악인들을 배웅하는 그런 전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이가 사실은 이제 한 2, 3주 전에 예. 우리나라의 중앙일간지에 이제 한번 그 김여정이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도됐을 때는 김여정이가 아마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채용해가 조직지도부 부장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갔고 현송월이가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삼지연 관현악단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상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조직지도부에 있으면은 김여정이가 어제 거기에 이제 이 평양역을 출발할 때 거기에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예. 15년 만에 방문한 북한 예술단 140여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조직된 최정예 연합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보니까 뭐 인민군 협주단에서도 오고 뭐 예. 모란봉 악단에서도 오고 뭐 천봉 악단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도 온다고 하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기본 베이스는 연주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지연 관현악단이 맡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그 인민군 협주단이나 이런 곳에도 그 엘리트적인 그런 음악 성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태리에 가서 그 국제 콩쿠르 수상에도 입상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천봉 악단이 꼭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모란봉 악단보다는. 그래서 그 청봉악단? 예, 그렇죠. 천봉 악단이 아까 그 사진에 이렇게 그 김여정이 배웅하는 그 사진에 맨 앞부분에 천봉 악단 그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진 나오나요? 예. 많이 북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천봉 악단 같은 경우는 외국의 국가 수반들이 북한을 왕래할 때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약간 서희 북한 말로 말하면은 그 좀 자본주의 물을 좀 먹은 그런 음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그 좀 그런 양상으로 좀 현대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맞추고 또 그들이 또 댄스도 모란봉 악단 못지않게 예. 뭐 좀 현란하게 한다 할 정도로 그런 그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청봉악단은 또 이제 합류가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천봉악단은 100% 합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저 대한민국 노래도 많이 좀 연주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 그 악단에서 그 성악가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음악단에서는 그 독창 가수들이나 이런 그 세계적으로 그 콩쿠르 수상자에 입상한 그런 분들이 한국 뭐 노래를 많이 준비했다고 통일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 우리 한국의 가곡 같은 그런 노래라든지 또 청봉 악단의 그런 대중가요 가수들은 우리나라의 그
계몽가요. 한마디로 그 일제 시대 때 나온 그런 노래를 계몽 시대에 나온 노래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계몽가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통일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남한 노래를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서는 그 남한 노래가 바로 그 이런 그 계몽가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한때는 계몽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계몽가요를 부르게끔 가요집도 나와 출판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많은 그런 일반 예술단에서도 계몽가요를 부르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불리우는 계몽가요지 여기 우리 그러니까 항성예터나 항성예터? 뭐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총각 진정서라든지 예. 이런 노래를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게 어제는 북한 예술단 선발대가 도착했고요. 오늘도 아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복이라는 게 뭐 이제 똑같이 이제 네. 입고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선발대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옷이나 이렇게 복장을 통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번엔. 모습은 북한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8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도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으로서 그 외국에 많이 다닐 때마다 항상 그 국가로부터 받는 그 양장이라든지 외투라든지 성내의까지 모두 일식으로 갖춰줍니다. 국가로부터. 또 국가는 자 우리는 너희가 못하는 걸 우리는 국가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해준다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가시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용도도 좀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이 이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왕제산 경음악단이나 청봉악단, 머란봉악단 이런 가수들과 음악가들은 여기처럼 뭐 출퇴근하는 가수들이 음악가들이 아니고요. 따로 조직적으로 자기 그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함부로 외출을 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되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기숙사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이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옷을 입으면 조직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단체 유니폼을 계속 입히는 전례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이제 단복 있지 않습니까? 단복에서 이제 한반도 기가 있는데 거기서 독도를 이제 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네, 한반도 기는 항상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IOC 헌장 제50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색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지난번에 뭐 스웨덴하고 우리 여자 하키팀 이게 연습 게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우리 국기 들어도 되고 또 이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흔들어도 되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이걸 못 흔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할 때 한반도기 가지고 입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응원할 때 공식적인 응원이죠. 그거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한반도기에서 독도 부분이 조금 유보되는 그런 아마 길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기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 이제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접촉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지켜보자. 틸러슨 국무부 장관만 사실상 뭐 지켜보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그 짧은 기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그 펜스 부통령이 하는 얘기는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걸 이제 한국에 가서 강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틈틈이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고 또 탈북인들 5명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자리도 가보고 게다가 이제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님도 이번에 같이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절대로 이제 북한이 비핵화 없이는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나타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요 한 2, 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소프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2월 8일 날 지금 건군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군절 하도록 돼 있는데 병력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나오는 평양 시민들 그 사람들의 숫자는 관계없고 결국은 이제 전략 무기의 동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그걸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군절 행사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조건을 설령 단다고 하더라도 백하의 의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사실상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영남과 펜스 부통령의 해당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원비어 부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숨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 일에 간섭을 하는가 이런 분명히 그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싫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단 강경한 메시지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북한의 어떤 그런 또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월 8일을 건군절 할 때 그때 이제 전략 무기를 빼고 한다든지 또 김정은이 어차피 이제 그날 뭐라고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뭐 10분짜리를 할지 20분짜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마디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그런 형태의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미국 대화는 뭐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만일 이런 식으로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좋아지고 미국 관계는 미국 관계대로 좋아지고 비핵화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폐회식 때 정도 되면 이방카가 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김여정이도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 기회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촉구하고 싶어요.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장녀인데요. 지금 뭐 최종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CNN이 이제 참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했고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도 협의 중이다. 네, 그렇죠. 이방카가 온다는 건 상당히 뭐 좋은 뭐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뭐 이방카가 일본 방문했을 때 거의 뭐 아베 총리가 뭐 진짜 거의 국빈급을 대할 정도로 이방카를 대해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일본에서는 이방카에 대해서 일본 총리로서 굉장히 대우도 잘해줬지만 그만큼 일본인들한테 인기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때 이제 이방카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오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 더 희망을 갖게 되면 시진핑 주석까지 폐회식에 참석을 한다면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다음 동계올림픽이 결국은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통상 이제 차기 올림픽을 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마지막 폐회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방카도 오게 되고 김여정이도 오게 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연결되면 전반적으로 한반도가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적인 뭐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여정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김여정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도 분명히 남한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그 이방카는 트럼프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김여정은 또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서로 그 좀 상호 간의 그런 비슷한 그런 가족 부분에서 좀 서로가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뭐
꼭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저는 이방카가 예.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요. 예. 굉장히 소통력이 좋거든요. 게다가 김여정이는 정말 다른 간부들이 절대로 보고 못하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거 자체도 예, 예, 한반도에 알겠습니다. 큰 변화가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평양 영화방송음악단에서 가수 활동을 하셨던 현재는 파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신 명성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